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학생이 고려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고대 다니던 친구들이 네. 우리 억울한 친구의 죽음을 밝혀달라 대자보가 붙으면서 알려진 사건이에요. 남일 같지 않고요.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예, 아마 예.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심정을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실은 꼭 밝혀지기를 네. 관심 갖고 보고요. 오늘 행간 월요일 아침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것도 뭐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인데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요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주말에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다가 한 말 때문에 결국 사과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청와대 대변인 순환 시대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뭐 인터넷을 중심으로는 아주 시끌시끌한데 혹시라도 주말 사이에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사건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시끌시끌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여론이 폭발 직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진도 팽목항 주변에서 어제 그 민경욱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민간 잠수사가 일당 100만 원, 시신 한 구 수습할 때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확산이 됐다 그럽니다. 진도 현지가 뭐 발칵 뒤집어질 수 있는 사안 아니겠어요.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으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모욕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도 애타게 지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풍문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민 대변인이 실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네. 그 바로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기자 몇 명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이 구조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자 민 대변인이 어제 서둘러 이제 수습에 나섰는데요. 가능하다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서더라도 피곤에 지친 잠수사들을 격려해 주기를 희망할 거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던 것이다. 취재와 어쨌든 헌신적인 구조와 수색 활동을 벌이는 잠수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깊이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청와대 대변인인데 실종자 수색하고 일당 시신 한 구 500만 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저도 뭐 믿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 요즘 뭐 민 대변인이 부쩍 설화에 자주 휩싸입니다. 이번이 벌써 처음이면 모르는데 또 몇 번 이어지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예. 토주 무심스러운 느낌도 자꾸 그러니까요. 들게 되는데요. 참사 이후에 구설수에 오른 게 벌써 5번째입니다. 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라면의 계란 발언이죠. 그렇죠. 진도체육관에서 컵라면을 먹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손함수 교육부 장관을 두둔했었죠. 예. 라면에 계란을 넣은 것도 아니고 끓여 먹은 것도 아닌데 뭐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맞아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뭐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을 또 보도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을 징계까지 하는 뭐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고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또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요. 그렇죠.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니까 순수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마치 유가족을 순수 유가족과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고요. 예. 또 대통령의 간접 사과를 비판하는 유족들에게 유감이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분노를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리 참 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대통령 대신 입을 여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민경욱 대변인 왜 이렇게 자주 구설에 오르는 걸까요? 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기자 출신의 앵커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여론을 누구보다도 잘 민감하게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저는 한 3가지 이유일 것 같습니다. 3가지 첫 이유요? 번째로는 개인적인 스타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번에 이제 그 시신 한 구 수습할 때 500만 원이라고 발언했던 거하고 그 이전에 발언했던 것 중에서도 뭐 라면 발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비보도를 전제로 하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 입이면 입이 좀 무겁고 신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언젠간 사실은 보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신중치 못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청와대 인식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청와대 대변인이 그냥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인식,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말만 잠깐 조금 가감하는 정도 수준의 너무 그렇게 똑바르게 대변만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됐었죠. 그게 오히려 불통 얘기를 낳았는데요. 민경욱 대변인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풀어진 권한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대변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 인식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발언이 2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 유가족
그리고 유족들에게 유감이다. 이 발언일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순수 유가족이나 유감이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았으면은 제가 볼 때 그 처음 사고가 난 다음에 평북항에 내려갔을 때 그때 유가족을 감싸 안고 눈물같이 흘려주고 사과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못한 청와대 인식을 지금 민 대변인이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네. 문제 어떤 건가요? 민 대변인이 청와대로 갈 때 어땠습니까? 언론계 분위기나 반응이. 좋지는 않았죠. 굉장히 안 좋았죠. 앵커를 하다가 바로 내려가는 이런 경우 아주 이례적이고 네, 해서 맞습니다. 말입니다. KBS 윤리강령에도 직무가 끝난 뒤에 6개월 내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다 깨고 사실은 청와대를 간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민 대변인이 원래 앵커였을 때부터 편향적인 보도를 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언론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만약에 지킨다고 했다면은 청와대 갈 때 좀 더 신중하게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론계에서 상당히 비판이 많았었죠.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어떤 문제랑 지금 연결이 되냐 하면은 지금 KBS 사태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문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BS가 지금 청와대가 KBS한테 사실상 보도 간섭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기자들이 뭐 내부들 제작 거부하고 사이에서. 그러고 예,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얽혀 있는 사람은 민 대변인이라기보다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좀 더 가깝거든요. 예. 근데 민 대변인도 지금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민 대변인이 자꾸 말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서 저 사람이 원래 KBS 사람이었구나. 이걸 인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 대변인도 같이 한꺼번에 싸잡아서 지금 KBS 사태에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문제로 자꾸 의심을 사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처음에 잘못 된 단추가 나중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욱 대변인의 말실수 오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